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우린 깐부자나 시간입니다. 지난 22일이죠. 50일 넘게 이어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장들의 파업이 노사협상 타결로 종료됐습니다. 다행히 공권력 투입은 피하긴 했는데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고요. 원 하청 구조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소를 2번이나 직접 찾아가셔서 노사협상을 중지하신 분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합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관님. 이번에 사실은 공권력 투입까지 준비됐었는데 이 노사협상 타결로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노사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늦기는 했지만 큰 파국 없이 평화적으로 타결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법과 원칙에 기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관계는 노사를 불문하고 누구든 법을 지키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불법과 임시 미봉적인 타협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아야만 노사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합의를 이룸으로써 파국을 막은 것은 다행이고 감사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산업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정식 장관께서는 한국노총에서 활동하셨던 노동운동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 파업이 타결된 데 분수령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장관님께서 거제 직접 내려가셔서 그 철제 구조물에 몸 가두고 있던 유치한 씨 만난 장면, 그 장면을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하셨나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과도한 임금 격차, 52시간제, 고용 불안 문제,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노사 모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므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농성을 푼다면 사회적 대화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건데 그 농성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안전과 건강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에서 일단 농성을 풀고 나온다면 그래서 건강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파업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 강조하셨고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법과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당연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무신임은 분립이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처럼 신뢰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공동체의 약속이잖아요.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것은 신뢰 형성의 기본이고 노사관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 토대이고 그럴 때만이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명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이제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우리 부의장께서 존재 자체가 불법이자 차별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앞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책되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존의 낡은 법이나 제도 관행은
사회적 공간들을 토대로 해서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 노동자분들이 오랜 기간 한 50일 기간 파업을 좀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하청 노동자분들이 가장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4.5% 임금 회복에 합의한 거란 말이죠. 예, 조금 이거 좀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예. 음, 그게 이제 그 노동자들은 30% 원상 회복이다라고 요구를 하신 거고. 예. 그런데 이제 하청에서 사장님들도 보면 뭐 이게 딱한 거예요. 그 이번 사태 과정에서 그 폐업을 한 업체도 있고 앞으로도 또 폐업을 할 업체가 많이 있다고 봐지고 뭐 네.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 뭐 그분들도 폐업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원청, 하청, 다단계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이제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온 거 중에서 뭐 이런 예. 문자들이 있었어요, 장관님. 뭐 장관님께서 중재 잘하셔서 합의된 거는 잘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노동자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에게 공권력 투입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법은 예.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자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한데 네. 억울하다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그것을 봐주고 하는 관행은 결코 우리 사회 발전이나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고요. 다만 법은 노사 불문하고 네.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가서 들었을 때 그 우리 노동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존재 자체에서 불법이고 차별이다. 법은 사측이 그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사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는 취지로 좀 들리고요. 자, 이제 파업이 합의는 됐는데 우리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네. 손배소 문제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시나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손배소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뭐 법에도 상식이 있는 거니까 예. 뭐 그 정말로 우리가 손배 가압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말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겁니다. 예. 네. 예. 그 말씀은 법에도 다만 법에도 상식이 있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은 왠지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선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로 들리는데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예. 다만 이건 이제 원청 하청 분들이 계시고 사법당국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과거의 관례나 이런 것들로 보면 네. 뭐 그런 법에도 뭐 눈물이 있다 뭐 상식 선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정부는 지금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 사법당국에서 뭐 잘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 짚어볼게요. 앞서 이번 파업의 의의를 아마 파업이 합의된 것 이거의 의의를 설명해 주시면서 장관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문제인데 이 조선업의 사내하청 문제 예. 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파업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중에 보면 그 당사자 그다음에 지자체 뭐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그 경쟁력 강화나 처우 개선을 위한 뭐 TF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논의 틀을 포함해서 네.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산업적인 그리고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뭐 경사노위가 구성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좀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앞으로 산업 전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고용 불안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적극 정부가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뭐 네. 대우조선 파업 문제와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노동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요 주 52시간제 요거를 정부가에서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의견 많이 보내주시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주 52시간제 폐지되는 겁니까? 개혁이 아니라 후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장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제가 들어온 거는 40시간에다가 잔업을 12시간 한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일주일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7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되거나 후퇴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시간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고 네. 그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되도록 해서 워라밸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실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 장관님. 예. 저희 청취자분들의 문자 질문이 있어서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취자들 문자를 보면요. 예. 이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니까 예.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친기업 반노동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내용도 종종 들어오거든요. 예. 이런 분들의 걱정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 한마디 해주시죠. 한 말씀. 청와대 용산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노동 정책을 펴면서 항상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라. 두 번째, 지금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의 퍼펙트 스톰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취약계층, 즉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 세력화되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 취약계층이라 네.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역량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대우조선 파업부터 주 50일간제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쇼는 계속돼야 한다. 보지도 따지도 말고 무한 정치. 김태현의 정치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전화로 이번에 대우조선 파업에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이번 파업에 남긴 과제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거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SBS의 조윤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기자 지금 거제 주말에 다녀오셨죠? 네, 제가 금요일 아침 일찍 갔다가 예. 이제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 2박 3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파업이 끝났으면 협상에 타결됐으면 휴유증도 남고 막 하잖아요. 좋은 것도 나쁜 거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런 뭐랄까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동자분들이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시작한 거예요. 유체지한 씨는 한 50일 동안 그 철창 속에 있었으니까 건강은 좀 안 좋아졌을 거고 당연히. 네, 그런데 실제로 얻은 거는 4.5%. 그렇죠. 비율로 말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 낮아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손배소에 제기될 위험까지. 네, 네,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이거는 진짜 상처만 남은 저는 파업이라고 보거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는. 이제 제가 가서 하청 노동자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던 게 원래는 30%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절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러게요. 4.5%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대체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냐를 봤을 때 숙련공의 월급을 보면은 한 월에 10에서 12만 원 정도 오르는 거래요. 그 사실 30% 올렸으면 훨씬 더 많이 임금이 보전이 됐을 텐데 네. 월에 10만 원, 12만 원 이건 사실 좀 되게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리려고 이 정도 투쟁을 이렇게 50일간 투쟁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분은 우리가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분이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다 가지려고 했던 거냐라고 약간 이제 좀 뭐 약간 좀 자조적인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제가도 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요구했던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이제 적은 안에 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합의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안에서 처일 구조물 안에서 투쟁하고 있는 유채한 부지회장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영향을 끼쳤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여론 자체도 이제 그런 우리가 이미 이제 논총의 파업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 쟁점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파업이냐 뭐 요런 피로감에 있어서 여론도 좀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끼쳤던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월요일부터 학예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여름 휴가. 근데 사실 말이 월요일이지 주말까지 끼면은 토요일부터 다 아예 조선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휴가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거까지 껴서 계속 파업을 진행하면은 2주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파업은 진행하는 그런 약간 공전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토요 뭐 할 수도 있죠.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토요일에 데드라인으로 두고 금요일에 이렇게 타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합의 사항이 3개인 것 같은데 뭐 고용 승계는 있는 거고 임금은 4.5% 30%로 확 내려온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마지막 쟁점에도 손해배상 청구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추후 논의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청인 대우조선이나 또 그 협력업체 하청업체죠. 거기는 노동자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겠다는 겁니까? 8천억? 일단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이 교섭 자체는 하청과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우조선 해양은 여기서 아예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하청업체끼리는 지금 비공개 논의를 하면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또 지금 이미 이제 노동청에 걸려 있는 거를 취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세부 논의를 이어가는 건데 원청은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8천억 정도 손실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누군가는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제 원청의 논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 손실이 났는데 이거를 고발이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민형사정 묻지 않으면 되려 경영진이 배임죄로 되려 이게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밝힌 손실액은 8천억 원인데 요게 이제 조선업 특성상 뭔가 작업을 진행하면 바로 그게 매출에 반영되진 않거든요. 이게 기간이 좀 있어요. 그 반영되는 그 시차가. 그래서 사실 8천억도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고 추후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확정이 될 걸로 보이는 거라서 일단 원청의 논리는 만약에 내가 안 할 경우 배임죄로 고발이 당할 수 있으니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소송 만약에 제기하면 손해액은 따져봐야 되지만 8천억이 아니라 한 1000분의 1 해서 8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몇 명 노동자분들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아마 이제 대우조선이나 하청업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실제로 돈 회수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알 건데 요걸 제기하겠다는 거는 약간의 뭐랄까 앞으로 이런 거 못 하겠다는 위화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대우조선 해양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었지만 이전에 이제 우리가 많은 노동 문제 파업을 겪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손배는 늘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일 자체를 멈추면은 경제적 손실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손배가 약간 이제 노동자의 주장은 이런 노동 활동, 노조 활동을 억압시키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제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사측은 아니 손실은 났는데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이제 약간 팽팽히 맞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손해배상 소송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근본적인 거는 그 하청 구조, 특히 이제 조선 산업 같은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하청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설비가 들어가던 이런 장치 산업에서 하청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하청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맞습니까? 네, 사실 이 구조 자체를 제일 먼저 뜯어봐야 되고 손을 댔어야 됐는데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합의로 이번 타결로 이 구조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합의 일도 없으니까. 손도 대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원청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이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조선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고용을 하고 그렇죠. 거기는 하청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을 했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쉽게 해고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사실 손을 봤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손을 대지 못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그냥 그러니까 약간 지금 단기적인 봉합 수준인 거지 언제든지 또 어떤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지 그거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혹시 취재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신 거 있나요? 전문가들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특히 조선업계의 사내 하청 구조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도 좀 기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이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사실 이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건데 여기는 약간 하청업체가 인력사무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날 이제 일이 배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이번 기회에 좀 손을 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직은 완전히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좀 동의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뭡니까? 왜냐면은 이게 정부가 항상 야 노사 문제에 정부가 관여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대우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은 산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과연 정부가 책임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렇죠. 정부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계속 밝혔었어요. 근데 저는 취재하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 협상 타결에 법과 원칙 그렇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SBS 조윤아 기자 모시고 대우조선 해양 파업, 대우조선 해양 협력업체 파업이죠 정확하게 그쵸. 말하면. 그 파업에 남긴 것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조윤아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